속보입니다. 방금 드디어 은행들의 상생금융 지원 방안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사람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현금으로 이자를 돌려줍니다. 여러분의 통장으로 은행들이 현금으로 주는 지원 방식이기 때문에 꼭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공문을 보면서요, 대상자와 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은행연합회에서 바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공문을 내놨는데 여기 보시면 오늘 있었어요. 21일 오늘이죠. 8시부터 9시까지 간담회가 열렸고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문 내용이 되게 긴데요. 일단 여러분 보기 좋기 위해서 요약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공문을 쭉 자세하게 볼게요. 여기서 요약 설명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빨리 구독하시고 빠르게 정보 바로바로 확인하십시오. 자, 최대 300만원 이자 캐시백 확정 발표. 자, 요약 설명 먼저 드립니다. 지원 내용 가볼게요. 자, 이자 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자, 2억 원 한도예요. 2억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저희 중요합니다.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지급해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1년 동안 이자 낸 거 4% 초과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90%를 이제는 이자 캐시백 하면 현금으로 여러분께 지급을 합니다. 차주당 300만원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 내용이 이게 핵심이죠. 자, 지원 대상은요. 자, 요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까지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20일 기준, 이게 이제 발표일입니다. 자, 발표 전일이죠. 그래서 오늘 21일이니까 발표 전일 마감 기준이에요. 그래서 20일 기준으로 해서 개인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개인 사업자 대출이에요. 이것도 별표 한 5개 쳐야 됩니다. 개인 대출 안 돼요. 여러분, 개인 사업자 대출이어야 됩니다. 사업자 대출. 자, 사업자 대출이어야 된다는 거. 이게 대상이에요. 요것만 해당하면 돼. 자, 신청 기간은요, 따로 없어요. 내년도 1월 중순까지 은행별로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부터 이자 환급 지원을 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따로 은행 가서 뭐 신청하거나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자, 신청 방법은 별도 신청 절차가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산정하여 대상 차주 등의 캐시백을 지원할 예정이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이제 연락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혼란함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내가 뭐 신청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은행들이 연락을 주면 받는 거고 은행들이 연락을 안 주면 못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대상자라고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왜 나는 안 되냐 따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받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약설 내용이 되게 방대한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딱 지원 내용, 지원 대상, 기간, 방법으로 해서 딱 요약 설명을 해드렸고 자, 이제는 좀 공문을 보면서 디테일하게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께 해당되는 내용이고 현금 지원이기 때문에 이거 꼭 자세히 보십시오. 자, 핵심적인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은행권은 역대 최대 2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조 원 플러스 알파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약 187만 명, 규모 크죠? 자, 1조 6천억 원 정도, 인당 평균 85만 원이에요.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만약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평균 85만 원 정도가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통장에.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자 1조 6천억 원을 이자 환급, 그러니까 캐시백이에요. 기타 취약계층에게 4천억 원 정도 지원한다. 그래서 총 한 2조 원 정도 넘어간다는 얘기죠. 자, 2월부터 내년도 2월부터 이자 환급을 개시하여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월까지는 거의 많은 분들이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2월부터 이제 집행이 된다는 거죠. 자, 개요 보겠습니다. 자, 오늘이에요. 21일. 그래서 뭐 금융위원장, 금감원, 그 다음에 뭐 은행연합회에서 8시부터 9시까지 제가 이거 바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자마자 바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정리를 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지원 방안 쭉 가볼게요. 중요한 건 봅니다. 쓸데없는 얘기 넘어가고요. 참여 은행 이거 중요하죠. 별표 한번 3개 칠게요. 자, 그럼 어떤 은행에 참여하느냐? 내가 대출받았던 은행 있는지 없는지 보십시오. 자, 본 방안은 국내 20개 모든 은행 참여를 통해 이존 플러스 알파 규모인데요. 일단은 국책은행,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제외합니다. 요거는 이제 개인 대출이 없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대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빼고 제외한 18개 은행. 자, 18개 은행 말씀드립니다.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기업, 국민, 한국시티, 그 다음에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남, 경남, K, 카카오, 토스.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18개 은행이 최소 2조 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뭐가 안 나오죠? 그렇죠. 제2금융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자 캐시백 지원은요, 원래부터가 은행권이었어요. 은행권. 예,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이 금융권도 이제 다른 조치, 니네들도 상생금융방 내놔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 나오는 거는 1금융권 이제 은행권이에요. 은행권에서 나오는 이자 캐시백 지원이다. 그래서 요 18개 은행인 겁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확한 정보를 모르면 이제는 뭐 커뮤니티나 카페에서 막 쓸데없는 얘기가 돈다고요. 뭐 이 금융권도 똑같이 한대더라부터 시작해서 뭐라고요? 18개 은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은행입니다. 자, 이존 플러스 알파 지원액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과 취약계층 지원 기관 등을 통해서 활용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최대 규모다. 자, 그런데 자, 여기 잘 보셔요. 지원 프로그램이 이제는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자, 여러분께 지원하는 게 이번 그 상생금융 방안이 투트랙이에요. 투트랙.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 그런데 이 공통 프로그램이 바로 이자 캐시백 내용입니다. 왜? 은행권 공통으로 가기 때문에. 자,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서 보세요. 자, 2023년 12월 20일 어제입니다. 20일 기준. 왜? 오늘 발표했잖아요. 21일 발표했기 때문에 발표 전일 마감이죠. 그래서 20일 기준, 자, 개인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개인 대출 아니에요. 사업자 대출이어야 됩니다. 이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계속 갑니다. 이자 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한다.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지급하게 되며 차주당 300만 원을 총 환급 한도로 한다. 자, 예를 들면 이거 설명드립니다. 이거 예를 꼭 아셔야 돼요. 자, 가볼게요. 자, 본인을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자, 2022년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요. 자, 2022년 12월 21일부터 어제까지 2023년 12월 20일 1년치죠. 이게 1년치. 그죠? 이해되죠? 내가 대출을 작년에 12월 21일 이전에 받았던 거예요. 내가. 그런 경우에는 온전하게 1년치. 언제부터? 어제 기준으로 1년치. 이거에 대한 이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2023년 4월 1일 최초 대출자의 경우, 예를 들어서 올해 4월 1일 최초로 대출 받은 거예요. 그러면 만 1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대출 받은 이자 냈던 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자가 2023년 4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31일까지의 그 1년간의 이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께서 내년도 가서 1년이 채우면 이제는 여러분께 캐시백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이게 3월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원 프로그램이, 공통 프로그램이 내년 뭐 2월에 나온다고 해서 2월에 하고 종료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월부터 들어가는 거지 2월에 딱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여러분께서 작년도 12월 21일 이전에 받았던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 1년 동안 이자를 내왔잖아요. 그죠? 그럼 그 기간 동안의 이자 4% 넘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돼요? 90%를 주는 거고, 올해에 이제 대출 받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4월 1일에 받았다. 그럼 최초 대출자 이때의 경우 어떻게 해요? 1년 동안이잖아요. 1년 동안.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31일까지의 낸 이자를 그때 가서 이제 돌려받는 거예요. 자, 이게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이런 게 뉴스에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이제 돌려받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 이제 이해되셨죠?
궁금한 거 여기서 뭐 난 헷갈립니다 하면 질문 남겨주세요, 댓글로. 자, 그 다음에 또 자, 대출금 3억 원인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대출금 3억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면 대출금리가 5%였고요. 자, 2023년 12월 20일 기준 이자 납입 기간이 1년 경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는 작년도 12월 21일 이전에 이제 대출 받으신 분들이겠죠. 왜냐하면 1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럼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 먼저 자, 미니멈이잖아요. 그죠? 자, 아무리 내가 대출 금액이 3억 원이라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2억 원까지예요. 그죠? 2억 원까지, 최대 2억 원까지니까 거기에서 이분은 이제는 예를 들어서 5%의 이자인 거예요. 근데 5% 이자에서 뭐예요? 4% 이상의 이자를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5%에서 4%를 뺀 겁니다. 그럼 1%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이자를 일단 돌려주는데, 근데 다 돌려주진 않고 내가 90% 거기에 이제 90%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의 90%를 이제는 돌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뭐야? 미니멈이잖아요. 300만 원 제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아져도 그 금액에 의해서 350만 원이다 하더라도 300만 원까지. 그래서 미니멈 300만 원 걸려 있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180만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왜? 2억 원에 5% 마이너스 4 곱하기 90%. 그래서 18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괜찮죠? 나쁘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해당자인지 아닌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해당자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개인 사업자 대출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개인 대출 안 돼요. 신용 대출 안 됩니다. 이거 사업자 대출해야 돼요. 좀 이따가 이거에 대해서 비판할 거예요. 예, 장점과 단점 말씀드릴 겁니다. 단점은 뭐겠어요? 신용 대출 안 된다는 거죠. 예, 개인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업자 대출만 된다는 거죠. 자, 계속 갑니다. 일단 자, 공문 계속 갈게요. 다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행별로 자행의 건정성, 부담 여력 등 감안하여 일부 지원 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상생 금융 지원의 핵심이 뭐냐면 그 은행들의 순이익 기준으로 따집니다. 예. 은행들의 순이익 기준으로 따져서 지원 금액이 달라져요. 어떤 은행은 더 주고요. 어떤 금액은 덜 줍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원 한도 금액이 어떤 은행은 3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을 잘라버리고요. 감면율도 90%가 아니라 70%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은행들마다 자율입니다. 웃기죠 되게? 아니 90%면 90% 해야지. 어떤 은행은 7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은행들마다 순이익이 다르고 그 다음에 대출량이 달라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율적으로 하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면 토스뱅크는 안 들어가야지 맞아요.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 계산식으로 간다고요. 근데 이제 토스뱅크는 빠질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것도 은행이긴 은행인데. 그래서 토스뱅크는 하기로 했어요. 자체적으로. 여기서 이게 토스가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사실 여기는 마이너스 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규모,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내용은 안 나왔는데 아마 토스뱅크는 아마 규모가 좀 작아질 거예요. 예, 그렇게 모르죠. 또 정말 상생이라서 자기네들 부담하면서 다 줄진 모르겠지만 이 은행들마다 다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일단 제가 봤을 때 1금융권, 그러니까 5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300만 원 한도에서 90% 이렇게 줄 것 같은데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한도 금액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감면율도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어디서 이런 걸 못 듣죠, 자세하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나오느냐, 내가 계산해봤더니 이게 아닌데. 예?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부동산 임대업 안 돼요. 예, 부동산 임대업 하신 분들 좀 기대하셨을 텐데 부동산 임대업은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문에 써져 있죠.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긴 안 나오네. 여긴 안 나오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부동산 임대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원래 지원 대상에서 많이 빠졌던 유흥주점 되냐 안 되냐, 이거 되게 핵심이거든요. 유흥주점 됩니다. 예, 유흥주점은 돼요. 예, 이거 한번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 보면은요, 이거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그죠? 연합뉴스 기사고 방금 떴어요. 방금 떴는데 여기 보세요. 그 공문에는 이 유흥주점 얘기는 없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보세요. 여기 또한 부동산 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에 제외된다. 요거는 이제 공문에 있죠. 근데 여기 보세요. 은행권은 고소득 유흥업 대출 차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높은 이자 부담을 고려해 포함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공문에는 안 들어있는데 아마 그 현장에서 아마 그 담당자가 얘기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고소득자 유흥업 대출 차주 제외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했으나 높은 이자 부담했겠죠. 고려해서 이번에 뭐야? 포함하기로 했다라고 이 연합뉴스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공문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공문에는 유흥업자 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이거는 돼요. 임대업자는 안 된다는 얘기는 확실히 있죠. 임대업자는 부동산 임대업자는 지원 대상이 안 돼. 이 얘기는 있는데 유흥업 대출자는 돼. 이 얘기는 공문에 없지만 보도에 여기 현장에서 아마 담당자가 이거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도가 됐겠죠. 그래서 요거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공문으로 가볼게요. 자, 은행권은 이번에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 187만 명, 꽤 많습니다. 의 개인 사업자에게 총 재원 2조 원, 80%인 1조 6천억 원 상당해요, 사실. 이 자금을 지원해서 인당 평균 따져보면 85만 원. 평균 지원액입니다. 이거보다 이제 더 많을 수가 있고요. 더 적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공통 프로그램이에요. 자, 투트랙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투트랙 두 가지 지원인데 하나가 공통 프로그램으로서 이자 캐시백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자율 프로그램입니다. 자율 프로그램. 자, 그 얘기가 이제 나오네요. 자, 자율 프로그램 은행권은 1조 6천억 원 이자 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천억 원이 있을 거예요. 2조 원에서. 그죠? 이 4천억 원을 활용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예컨대 이자 환급 외 방식, 전기료, 임대료 등 지원. 자, 요거 뭐예요? 요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그렇죠. KB 겁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 방송 안 보신 분도 되게 후회하실 거예요. 왜? 종합적으로 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KB금융그룹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었죠.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생지원금. 요거 기억나시죠? 우리 방송 보셨죠? 이거는 KB국민은행에서 대출 받으신 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그 남은 재원 가지고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임대료랑 뭐 전기료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나온 거죠. 그래서 KB국민은행만 가는 거죠. 이거는 다른 은행도 해야 됩니다. 공문에 있잖아요. 공문에 있잖아요. 자, KB국민은행이 이 자율 프로그램을 먼저 치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전기료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소상공인 지원하는 거야. 현금 지원이죠. 얼마? 30만 원 아닙니까? 금액 커요. 이것도. 예. 그래서 이거 뭐 됐다 안 됐다 저한테 막 댓글 많이 주셨죠. 감사하다 고맙다 알려주셔서. 그죠? 이거 지원해야지 주는 거. 이거는 신청 접수를 해야지만 주는 겁니다. 29일까지예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다른 은행 뭐 합니까? 지금 다른 은행들 자율 프로그램 들어가야죠. 남은 재원 4천억 원 있는데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빨리빨리 해줘야죠. 이것도 지원해줘야 돼요. 이게 자율 프로그램이요. 이유는 생겼어요. 그죠? 여러분이 이런 전기료 임대료 KB국민은행처럼 지원해야 될 이유, 명목이 생겼습니다. 자율 프로그램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기대해 볼만 해요, 저는. 그죠? 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존기관 서민, 진흥원의 출연,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지원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고, 이 자율 프로그램에서 먼저 나온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KB국민은행이고 다른 은행들은 아직 발표 안 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했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원 시기 가보겠습니다. 은행권은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본 방안 발표 빠른 시일 이내에 은행별 세부 집행 계획을 이제 수립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계속 갑니다. 이거 지울게요. 자, 구체적으로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그쵸? 이자 캐시백 얘기예요. 2024년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 완료하고 2월부터 이자 환급 지원을 개시한다. 그래서 2월까지 여러분 아마 2월부터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개시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3월에 막 몰아서 이제 들어가겠죠. 최대한 집행한다.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자를 낸 게 1년이 넘어갔다 하신 분들은 일단 요때에 들어가겠죠. 최대한 많이 3월에. 이해되시죠? 근데 1년이 미만이다 하신 분들은 내년까지 채워서 아마 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공문에 의하면. 그래서 3월까지 최대 집행함으로써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자율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자율 프로그램 뭐예요? 따로 은행에서 따로 하는 것들 KB국민은행처럼 경우에도 2024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 완료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B국민은행이 제가 하라는 얘기가 그런 이유입니다. 먼저 하고 했잖아요. 자율 프로그램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괜히 칭찬해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KB국민은행 칭찬해야 다른 은행도 자율 프로그램을 해서 현금 지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연합은행패는 분기별로 점검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문이 여기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Q&A 질문의 답은요. 제가 2부에 말씀드릴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2부에서 오늘 오후에 이건 속보로서 말씀드리고 오후에 여러분의 질문 받고 이제는 오후쯤에 저녁쯤에 2부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궁금한 것들 댓글 주시고요. 그 댓글 쭉 읽어보고 바로바로 댓글은 못 들어요. 일일이 다 못 들어서 취합해서 공통적인 내용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내용 취합해서 오후에 제가 다시 한번 2부 방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왜? 평균 85만 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요 계산법을 한다 그러면 대출금액 크고 대출금리 5%에 이런 분들은 180만 원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꼭 요거 체크를 해주십시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구독 얘기를 안 하죠, 잘. 그죠? 뭐 구독해주세요. 근데 제가 왜 자꾸 안 하는 이유는 굳이 뭐 제가 뭐 구독 많이 해서 뭐 없잖아요. 뭐 제가 뭐 도움되는 그런 거 없거든요. 저 그거 갖고 뭐 자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구독하다는 얘기 안 하는데,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댓글에다가 왜 여정님 정보가 자기한테는 안 보이냐. 그럼 대부분이 구독 안 하신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이 구독 안 하고 알림 설정 안 하셔갖고 그러니까 유튜브에 안 뜨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정보 아는 거예요. 대부분이 막 그러시더라고요. 왜 자기는 이게 바로 안 뜨냐고. 그러니까 구독,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려요. 너무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다 그러면 나는 구독 안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분들 꽤 되세요. 그러면 구독 버튼 지금 누르셔서, 왜냐면 내년도 1월에 또 막 지원 정책이라든지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총선 전이잖아요 또. 그러면 일단 신년이죠. 1월 달에 분명히 정책자금 내용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거 모르면 진짜 뭐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막 요즘에 막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으로 막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근데 내용이 막 어려워. 막 국민 주택채권 막 환급해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해설을 해줘야 되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KBS라든지 SBS 이런 공중파 아니면은 뭐 이런 프로그램 나가서 방송 나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경제평론가로서 경제를 쉽게 알려드리죠. 그것도 KBS는 저를 1타 강사로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죠. 1타 경제 강사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말 그대로예요. 우리 이 여정 채널은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이런 거를 여러분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드리죠. 모르면 이게 내 건지 나는 해당이 되는 건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고, 알면 이거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인데 내가 이거 왜 신청 안 했지? 왜 나한테는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이의 신청해야지. 적극적으로 은행 가서 막 세게 얘기해야지. 뭘 알아야 자신감을 갖고 세게 얘기하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하셔야 돼 일단. 그리고 내년 총선 끝난 다음에 구독 해지해도 돼. 예. 저는 뭐 구독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제 잡이 따로 있고.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예, 지금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하셨다가 내년 총선 이후에는 뭐 구독 해지하시던, 근데 그때까지는 구독을 하셔야 돼. 예, 왜? 계속 이제 막 정보가 갈 거니까 막 지금 막 계속 나와요. 근데 어려워 내용이. 막 오늘도 보세요. 막 맥시멈 300만 원 자르고 막 90% 준다 그러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안타까워서 자꾸 강조 드리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여정가족님들 오늘 2부 방송도 여러분 잘 보셔갖고 꼭 여러분의 권리, 여러분이 받아야 될 돈 꼭 돌려받으시기를 좀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돈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뭐 10분, 뭐 9분 자를 수가 없어. 예. 왜냐하면 또 우리 시니어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아주 뭐 디테일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또 그런 맛에 또 여정 채널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빠르게 막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모르는 사람은 설명을 못해요. 예. 모르는 사람은 그냥 뭐 기사 띄워놓고 기사 읽고 끝내고 그래요. 경제에도 그렇고. 잘 모르는 사람. 근데 아는 사람은 이걸 설명해 주잖아요. 해석해 주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좀 얘기가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가 길어질 거 뻔히 아니까 앞면에 그래서 요약을 딱 잡아드린 거예요. 예, 그 요약을 딱. 그리고 이거 보신 다음에 다시 요약 한번 보세요. 그 영상 처음으로 가셔갖고요. 그 요약을 딱 보면 이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공부도 그렇게 하는 거죠. 딱 한번 요약 보고 디테일하게 알고 다시 한번 요약 보면은 이제는 딱 아는 것처럼. 자, 여러분도 다시 앞에 가서 요약본 보면은 이제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권리, 여러분 잘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늘 경제 비서의 역할 다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거 좋은 소식이죠, 사실. 그죠? 굉장히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오늘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현금 지원. 다행입니다, 진짜. 저는 막 설이 많았잖아요. 은행에서 설이 나와서 막 이거를 막 내년도에 쪼개서 준다는 분도 시작해서 내후년에 준다는 얘기도 있었고 막 정말 얘기가 나왔는데 다행이에요. 이게 3월부터 딱 그냥 현금 지원으로 탁 준다는 거. 설마 이걸 쪼개서 주지는 않을 겁니다. 공문에 보면은 딱 3월부터 그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딱 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잘 됐어요. 근데 다만 안타까운 게 뭐예요? 비판해야 될 거. 신용대출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용대출이. 사업자 대출만 해당이 된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그 부분도 2부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여정가족님들 같이 인사하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